안녕하세요. 변호사 정배입니다. 낮에 진행하던 게임 방송이 폭망했죠. 버퍼링이 쏟아지는 바람에 쫄딱 망했어요. 버퍼가 계속돼서 방송을 도저히 할 수가 없을 만큼 상황이 안 돼서. 근데 제 생각에 이 게임이라는 매체가 상당히 매력적인 매체예요. 매력적인 매체고, 이 게임과 어떻게 보면 약간 법률적인 거를 다루는 시사방송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 방송과 어떻게 접해볼 수 없을까 하는 시도라기보다는 생각을 되게 여러 번 하고 있고, 되게 좀 이렇게 방법을 되게 찾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쉬움에 계속 남아서, 자, 지금 이 게임은 월드워 Z라는 게임입니다. 월드워 G죠. 월드워 G라는 게임인데, 이 게임을 제가 드는 이유는 간단해요. 자, 여러분, 좀비를 죽였는데 살인일까요? 아닐까요? 과연 좀비를 죽이면 그게 살인으로 처벌이 될지, 아니면 일반적인 그냥 자기 방어를 위한 활동이 될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닐지, 우리가 게임을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게임 도중에 게임 캐릭터, 이 게임에 나오는 주인공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 거예요. 짧은 방송일 거고, 긴 방송은 아니지만 나름 이것저것 실험을 많이 해본다는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살인이라는 게 뭡니까? 살인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사람의 생명을 뺏었을 때 저질러지는 범죄죠. 살인, 사람을 살해한 자에게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사형,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속살인이라든지 몇몇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거나 혹은 형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죠. 근데 좀비를 죽이는 거는 살인일까요? 좀비를 죽이는 건 살인이냐 아니냐라고 생각했을 때, 일단은 좀비가 살아있어야 살인이 되겠죠. 이미 죽은 사람이라면 사체 손괴를 논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살인이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가 죽었다는 걸 어떻게 판단하죠? 의학적으로 판단하나요? 얘네가 정말로 죽어서 다시는 소생할 수 없는 상태다, 아니면 얘네는 그냥 환자일 뿐이다, 병에 걸린 환자일 뿐이다. 만약에 얘네가 병에 걸린 환자일 뿐이라면 살인에 해당하겠죠. 하지만 얘네가 이미 죽었다라는 판단을 한다면 살인이 아니고 그냥 사체 손괴에만 해당되겠죠. 최소한 지금 우리 주인공은 무수한 사체 손괴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형법에서는 사람이 죽었냐 살았냐, 언제 죽었다라고 할지, 언제 그 사람이 생명이 끊어졌다고 할지는 일반적으로 심장사설을 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선에서는 아니다, 뇌사도 사망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좀비들은 심장이 멎었을까요? 아니면 말 그대로 그냥 시체들이 뛰어다니는 걸까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심장이 멎었고 얘네들이 죽은 게 확실하다면 살인은 아니죠. 아이고. 하지만 심장이 멎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죽은 사람인 건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심장사를 형법에서는 심장사를 일반적으로 죽음이라고 보고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환자가 심장이 멎어가지고 병원에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 죽여도 돼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 사망했다, 도대체 사망을 언제 했다라고 판단해야 되는가 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언제 사망했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거는 개개 각각의 사정에 따라서 맞춰서 생각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심장이 멎었고 그 사람이 다시는 소생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한다면 근데 이제 사망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만약에 좀비가 발생을 했다, 좀비가 발생했을 때 얘네들 사망했다라고 보기에는 의학적으로 되게 문제가 많아요. 일단은 얘네가 소생 가능한 상태인지 아닌지 그게 확인되지 않았고, 얘네가 사망한 상태가 되려면 움직임 같은 게 없어야 되는데, 심장이 멎었고 움직임 같은 게 없고 생존 징후가 없어야 되는데 얘네는 생존 징후가 있잖아요.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영화 같은 데서 보면서 아 좀비는 안 움직인다 이 생각, 아니 좀비는 죽어 있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영화나 드라마를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기 쉬운데, 얘네는 생존 징후가 분명히 있어요. 생존 징후가 분명히 있고 생존한 사람만이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고, 심장이 멎었는지 안 멎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그냥 법적으로 냉정하게 따지면요, 좀비를 죽이는 행위는 까딱 잘못하면 살인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리고 사람은 죽었고 시체는 남아있는데 얘네가 죽었다라는 걸, 죽어있는 존재라는 걸 입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얘네가 죽었다는 거 어떻게 입증해요? 따라서 지금 이 게임의 주인공들은 대량 학살을 자행하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고, 그리고 죽인 사람의 시체를 손상시키는 행위, 이 시체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뭐라 그래요? 사체손괴라 그러죠. 사체손괴죄를 같이 저지르고 있는 거죠. 사체손괴죄와 살인죄는 전혀 별개의 구성 여건을 가진 전혀 별개의 죄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그 죽인 사람이 시체를 별도로 손괴한 행위는 사체손괴로 따로 처벌받아요. 제가 고유정에 대한 그 판결문 읽어보기에서 이야기했듯이, 고유정은 살인, 그리고 사체손괴, 그리고 사체은닉 세 가지 죄로 처벌받았죠. 그게 죽인 건 죽인 거고 너 왜 네가 시끄럽게 하니? 아유 왜 이래 정말. 죽인 건 죽인 거고 사체손괴는 전혀 별개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죽이려는 의사로 사람을 상해를 하고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거는 사체손괴 아니냐? 살인을 저지르면 무조건 사체손괴가 될 수밖에 없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 범죄 행위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행위는 별도의 죄로 처벌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 칼을 휘둘러서 그 사람 몸에 상처를 냈고, 그 사람이 사망한 이후에도 칼을 휘둘러서 그 사람 몸에 상처가 더 났다. 그러면 그때는 사체손괴죄가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 사체손괴죄는 적용되는 아니고, 살인이라는 죄책을 판단하는 안에 그 행위까지, 그러니까 사체를 손괴한 행위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근데 이미 사망한 사람을 뭐 시체를 은닉할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그 시체를 숨길 목적으로 사체를 손괴했다, 사체에 상처를 주거나 했다 하면 그때 이제 사체손괴죄로 별도의 처벌을 받겠죠.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좀비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좀비를 죽이는 행위,
이게 좀비가 이미 사망했다라는 판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체 손괴죄라는 죄는 피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게 이제 좀비 영화를 볼 때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자, 좀비를 죽이는 행위는 잘못하면 살인죄도 평가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좀비를 만났다 하더라도 아 얘는 좀비다 하고 죽이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그냥 그 자리를 피하세요. 도망가든지 떠나세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는 정당방위라든지 뭐 과잉방어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좀비를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사 좀비가 죽은 시체고 어떤 사유로 인해서 움직일 뿐이다 라는 부분이 인정이 된다 하여도 사체 손괴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뭐 이렇게 불가피하게 사체를 손괴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라는 걸 거의 인정을 안 해줘요. 따라서 피하는 게 좋고, 가능하면 사체를 손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니, 그리고 사체 손괴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무조건 피하시라. 이게 변호사의 조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있는 물건들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죠. 지금 아이템들을 파밍을 하고 있어요. 아이템 파밍을 하는데 지금 파밍한 아이템들이 뭐예요? 총이죠. 예. 이 총이 어디에서 나온 총일까요? 아까쯤에 앞에 군인들 서 있는 거 보셨죠? 예, 군사 물품이에요. 자, 군용물 절도죄에 해당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군용물이라면 군용물, 민간인이가 됐건 군인이 됐건 군용물을 함부로 손대게 되면 군용물 절도죄로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경우에는 군법회의에 회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절도와는 비교도 안 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좀비 아포칼립스가 생겨서 눈앞에 군인들이 사용하는 총이 보여도 가져가지 마시라. 가져가서 함부로 좀비들에게 쏘면 군용물 절도와 살인 혹은 사체 손괴로 무거운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군용물이 아니다. 알고 보니까 군용물이 아니고 이게 뭐 시설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있었던 물건이다 라고 했을 때, 그때는 그럼 어떻게 될까? 그때는 총을 가져가도 되냐? 안 돼요. 그때 총을 가져가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점유이탈물 횡령죄나 절도죄가 되겠죠.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절도죄에 해당될 거예요. 왜냐? 지금 여기는 건물 안이잖아요. 건물 안. 건물 안에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이 건물 안에 놓여 있으면 그 물건은 그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의 점유에 속해 있는 것이지 점유를 이탈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 주인으로부터 점유가 이탈됐다라고 봐질 여지는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 주인으로부터 점유가 이탈된 것일 뿐이지 점유가 없는 상태가 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게임과 같은 상태에서는 점유이탈물 횡령이 아니라 절도가 되죠. 그리고 지금 이거는 건물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면 주거침입 절도가 될 수 있어요. 건조물 침입과 주거침입 절도가 될 수 있어요. 왜? 어떤 건물 관리자도
내 건물에 들어와서 절도를 할 예정에 있는 사람을 건물 안으로 들어오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물 점유자, 건물을 관리 감독하는 자의 가장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건물 안에 들어온 게 되기 때문에 건조물 침입죄도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건조물 침입 절도가 됩니다. 건조물 침입과 절도가 같이 돼요. 건조물 침입과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다. 매우 조심하셔야 된다. 지금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경찰이죠? 지금 저는 업무 중인 경찰 총을 쏜 거예요. 업무 중인 경찰 총을 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지금 저는 총을 들고 업무 중인 경찰을 총을 쏜 거잖아요. 그러면 위험한 물건을 총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으니까 특수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이 사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사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뭐 내용을 보면 알다시피 저 경찰 공무원의 행위가 적법한 행위는 아니었잖아요. 적법한 공무집행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위법한 업무를 행하고 있던 공무원에 대해서 그 위법 행위에 대한 방어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는 성립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위법한 공무집행 방해라는 죄로 보호하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과잉방어로 살인의 범죄를 저지른 거에 해당하겠죠. 즉 좀비로 변한 경찰을 총으로 쐈다고 해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사상죄가 적용되진 않을 거다. 자, 지금 이 사람은 가방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가방을 열고 안에 있는 물건을 꺼냈죠. 그러면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비밀침해죄가 성립하면 거기에 따른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겠죠.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아이고,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거다. 비밀 침해죄가 성립이 된다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절도죄와 전혀 별개의 죄죠. 안에 있는 물건을 가져간 절도죄와는 별개로 이제 비밀 침해죄와 절도죄가 경합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에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주인공은 지금 사람을 한 명을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거의 대량 학살을 하고 있죠. 이런 대량 학살 상황에서도 살인의 죄는 몇 개의 죄가 해당이 되느냐. 살인죄는 단지 하나의 죄로서, 하나의 살인죄로서 처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개의 살인죄가 적용이 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살인죄 혹은 사체손괴죄는 각 행위마다 하나의 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한 명을 죽일 때마다 한 개의 살인죄가 되는 거고, 한 명의 사체를 손괴할 때마다 한 개의 죄로서 처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얘는 좀비를 몇 명을 죽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100명의 좀비를 죽였다면 100개의 죄가 되는 거죠. 100개의 죄가 되는 거고, 다만 이렇게 죄들이, 여러 개의 죄들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실체적 경합범으로서 처벌을 받게 되죠. 그러면 살인죄, 고박이 죽인 사람의 수만큼 처벌을 받는 거예요.
얘들이 지금 살아나가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은 하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아주 잔인한 놈들이에요. 환자들, 지금 이 제정신이 아닌 환자들을 다 죽이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죽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냥 좀비화 되어 있다라고 판단할 뿐이지. 그리고 사실 이렇게 좀비화가 되는 경우가 몇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자연계에서는 사람 몸에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진 건 없긴 한데, 동물계에서는 좀비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보고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연가시 있죠. 연가시가 대표적인 좀비화하는 동물이죠. 그리고 약간 고등동물에서는 우리 이제 고양이한테 많이 이렇게 전염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기생충 중에 톡소플라즈마라는 기생충이 있어요. 톡소플라즈마 곤디라는 기생충이 있는데, 이 톡소플라즈마가 쥐에게서 좀비화를 일으킨다는 보고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쥐가, 톡소플라즈마는 최종 숙주가 고양이거든요. 최종 숙주가 고양이다 보니까, 그리고 중간 숙주가 쥐니까 중간 숙주인 쥐가 고양이한테 잡아먹히는 게 톡소플라즈마한테는 좋아요. 그래서 톡소플라즈마에 감염된 쥐는 겁을 상실하고 고양이 눈에 띄기 위한 행동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톡소플라즈마에 감염된 쥐는 톡소플라즈마에 감염된 고양이가 싼 똥에는 쥐가 오히려 모여든다고 해요. 그래서 고양이 똥 냄새가 나면 이 쥐들이 그 톡소플라즈마를 고양이에게 감염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모여든다는 거죠. 그래서 쥐를 박멸하는데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톡소플라즈마가 자기의 생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쥐를 조종하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 좀비들이 그냥 환자라는 거예요. 환자. 말 그대로 어떤 바이러스의 숙주가 돼서 자기 바이러스를 펼치기 위한 환자적 상태에 있는 거지, 얘네가 죽었다 라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다는 거죠. 일단은 닥치는 대로 다 죽이고 있죠. 닥치는 대로 다 죽이고 있는데, 결국 닥치는 대로 다 죽이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환자가 되기 싫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졌을 때 내가 환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타인을 많이 대량으로 사살하는 행위가 용인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좀비를 사살하는 행위 자체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그냥 냉정한 눈으로 봤을 때는 좀비가 되는 거를 자기가 병에 걸리는 정도의 위험에서 피하기 위해서 수많은 환자들을 때로 죽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비를 죽이는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아주 어려워요. 말 그대로 좀비가 사망이다. 좀비가 됐다는 것은 사망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사망과 동일하게 하는 평가가 가능하다. 이 정도에 이른다면 모르겠지만, 사체손괴라든지 혹은 살인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더 재밌는 게 군용물 절도죄나 점유이탈물 횡령죄 혹은 건조물 침입죄에서는 자유롭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다만 내 몸에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건조물에 침입하는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긴급 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은 있죠. 굉장히 쓸데없는 방송을 굉장히 길게 하면서 혼자 미련이 남아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결론부터 이야기를 했을 때 좀비를 사살하는 행위는 최악의 경우에는 살인, 그리고 건조물 파괴, 거기에다가 건조물 파괴가 아니죠. 건조물 침입, 그리고 군용물 절도 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가장 약하게는 사체 손괴죄와 점유이탈물 횡령죄 정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따라서 좀비 아포칼립스가 발생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좀비로 뒤덮이는 그런 상황이 왔다면, 이 세상이 온통 좀비로 뒤덮이는 상황이 왔다면 어차피 법이라는 체계 자체가 의미가 없을 테니까 그 경우는 상관없고요. 길 가다 좀비로 의심되는 무언가를 만났다고 해서 죽이시면 안 됩니다. 그냥 도망가세요. 도망가시고 자리에서 이탈하세요. 내가 좀비한테 쫓기고 있으니까 내 행위가 모두 다 정당한 행위 혹은 정당 방위로 인정받을 거다라는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방송의 결론이었어요. 정말 쓸데없는 방송이었는데 정말 재미없게 했네요. 더 재밌게 하도록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좀비 사살 살인죄 처벌 될 수도 있다. 오늘 방송의 결론이었습니다.